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핵실험 합니다, 북한에서는. 아,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미 거의 준비는 거의 과정은 끝난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라든지, 그런 걸 좀 동태 파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미국이 굉장히 눈에 가시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네들하고는 어떻게 해준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서로 말을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시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랑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조금 주시하면서 그때 시기에 맞게 이렇게 터뜨릴 것 같아요. 네. 실험할 것 같죠?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예전 같으면 네. 조금 소소하게 우리가 한미 뭐 이런 거 뭐 이거 이제 이런 작전을 할 때, 우리가 훈련을 할 때 좀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하고 우리 이런 거 할 거야 먼저 이렇게 통보를 좀 주고 또 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강압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그냥 조금 어느 지점까지 가서 조금 뭐 군사들 쫙 이렇게 미국이랑 해서 어느 지점까지 가서 탱크를 좀 갖다가 뭐 하고 여기서 하고서 이제 훈련하는 거 조금 이제 격포나 좀 쏘다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리고 좀 미사일을 띄우더라도 몇 대에서 그냥 휙 하고서 행진하고 말았을 텐데 지금은 막 미국 거 막 우리나라 거 막 최신형으로 가서 막 쫙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북한 쪽에서는 위협을 느끼죠. 그러면은 지도 궁지에 몰리면 내가 나부터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를 지금 막말력에서 막 그런 대형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봤을 때는 훈련이라고는 하지만 말로 쟤네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자기네들 공격하게 되면 안전자리에서 당하다 이렇게 왜곡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는 막말로 얘기해서 미국이랑 지금 친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이런 게 고립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화가 몹시 나 있거나 네. 그리고 좀 벼르는 느낌? 그리고 한 번만 더 도발해봐. 그때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나 내가 맛보기로 지금처럼 그냥 허공이나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데, 안 그러면 군부대를 정확하게 타격을 한다든지, 네. 안 그러면 사람들 있는 곳에 타격을 한다든지. 음, 그래서 근데 왜냐면 지금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군데만 쏜 게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울릉도에 쐈으면 동해도 쏘고 이쪽도 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시간대만 좀 다르게 해서 분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왜 우리나라 군부대가 우왕좌왕하게. 근데 요번에도 만약에 얘가 이제 만약에 미사일을 사람 있는 곳에 쏜다 그러면 두 발이든 세 발이든 나눠서 쏠 수 있어요, 지역을. 그래서 처음에는 허공에다 쏘겠죠. 네. 그런데 이거는 맛배기. 그러고 나서 사람들 있는 곳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곳을 갖다가 분명히 겨냥해서 쏠 수가 있어요. 겁도 먹었죠. 솔직히 거기도 한나라의 제왕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이 그런 최신형의 제트기가 날아다니고 또 거기서 그냥 막말로에서 누군가 하나가 군사 훈련 중에 실수해 쏜다 그러면 나를 공격한 거라고서 오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위협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불안장애 초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 번만 더 이런 게 더 강압적이거나 이런 게 좀 세게 온다고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가 먼저 선제 공격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김정은 그 한나라의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 아예 없고 상식이 없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걸 생각했다면 저렇게 분산해서 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무조건 꽂혀 있는 게 이렇게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너네들이 선제 공격을 언제 할 수 없는 불안과 장애, 초조함이 있으면서 그것만 주시했던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젊은 청춘들이 막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모르진 않아요. 모르진 않는데, 왜냐면 모든 전쟁이라는 게 뭔가 빈틈이 보였을 때 시작이 되잖아요. 아마 그런 것도 노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우왕좌왕, 그리고 왠지 나라가 조금 흉흉하고 조금 다른 곳에 쏠려 있을 때 그런 것도 주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할아버지 아버지 때보다 이 사람은 막말로 얘기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때보다 더 많은 핵을 보유했고요. 또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거를 더 많이
제조라고 만들었잖아요. 어차피 어떻게 됐던 이분도 유학하고 외국물도 많이 먹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야심도 욕심도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에서 밀어준다 이러면 솔직히 순식간이죠, 그건.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왜냐면 러시아는 그렇게 많은 영토를 갖고 있는데도 남의 나라를 그렇게 더 침범해서 자기 나라 거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보다 북한은 예를 들어 러시아나 뭐 이런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우대 관계에 있어서 더 협력하고 또 이런 장비 쪽으로도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보내주고 받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금전적으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힘을 누군가가 실어준다 그러면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죠. 네. 저는 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좀 북한하고 조금 예전처럼 북한이 없는 물자를 우리가 좀 지원하거나 안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북한한테 이렇게 조금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이라든지 안 그러면 영토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같이 쓰기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게 조금 머리를 써서 협력하게 되면 전쟁이라는 거나 핵을 보유했다 그래도 솔직히 김정은은 이거를 완전히 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게 핵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던 간에 경제 쪽으로나 이런 거로 굉장히 빠르게 도약을 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핵밖에는 건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게 되면 서로 없는 거를 조금 서로 교류하고 이러면은 아마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핵을 쏜다, 미사일을 뭐 저렇게 막 남발한다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예를 들어 올까지는 전쟁 같지는 않고요. 미사일은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군부대를 겨냥해서 어디 한 지역에 군부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거기를 좀 쏜다든지.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있는 곳 그리고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람이 조금 모여있는 이런 마을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전쟁이라는 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되면 선제 공격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올해까지는 전쟁은 아니고 위협적인 거는 계속 가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번째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다 그러면 정말 맛배기로 정말 사람 있는 곳에 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로 어느 나라에서 밀어준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세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든 밀어준다. 우리가 너 뒤를 봐줄게. 이런다고 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어차피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강압을 한다고 저희도 삽시간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됐던 간에 뭐 버티기 한다고 해도 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핵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못 따라가고 우리는 뭐 해외에서 수출을 해온다든지 뭐 우리나라도 만든다 뭐 핵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설은 있어요. 근데 있기는 있겠죠. 근데 글쎄요 과연 북한처럼 그렇게 강하게 갖고 있을까요? 전 제가 볼 땐 그렇게 강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신도도 어저께 전화 와서 정말 전쟁이 나냐고 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쟁 날 수 있는 가망성도 있다 우리나라도.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사업하는 애들은 굉장히 걱정이다. 지금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모든 게 금리도 올라가고 해외에서 물건 들어오는 것도 너무나 항공료나 이런 것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자꾸 궁지에 몰리고 또 어느 나라에서 중국이든 러시아든 협력을 딱 해주겠다. 내가 뒤봐줄게. 타 이러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먹어 이러면 저희는 그냥 삽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처럼 정말 그냥 조그만한 물자라도 좀 지내면서 그냥 맞잡이 손잡이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한민족이고 6.25를 겪으면서 분단국가가 돼버린 거니까 그걸 또 겪고 싶은 무슨 우리 이제 할아버지 되나든지 또 이제 나이가 좀 지가신 이제 엄마 아버지 정도는 지금 6.25를 겪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겪고 싶은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또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대화를 조금 풀어나가시고 없는 것도 있으면 좀 주고 우리도 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살살 달래고 얼래고 가면 전쟁이 일어날 일은 없어요. 네. 정부 때마다. 근데 이제
이 정도로 하진 않았거든요, 북한이. 네. 근데 이번 정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대화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먼저 대통령님도 막 북한에 대해서 말실수를 좀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김정은도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왜냐면 어떻게든 다른 대통령님은 여기도 어떻게 북한이어도 분단국가의 나라여도 존중을 해줬잖아요. 나이가 어리시던 뭐든 어쨌든 그 나라의 왕이시니까. 근데 여기는 막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죠. 네. 막말로 여기서 우리 협력해서 날짜도 서로 조율해서 만나고 이러는데 뭐 그런 것도 없이 나는 너네들이랑 상관없어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네. 선생님 오늘 영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